어, 다음은 그 리스트에 대한 무슨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 뭐 어떤 이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긴 한데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이 편하더라고요. A라는 제가 대문자 A를 썼죠. 대문자 A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대문자 A를 썼습니다. 이 대문자 A에는 리스트를 넣었는데 이 리스트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일단 쳐보면 되긴 하는데 쳐보면 뭐 나올 것 같아요? 3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게 랭을 치면은 3이 나옵니다. 그 말은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지금 요거 자체라는 거죠. 1, 2, 3이라는 리스트 자체가 첫 번째 원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4, 5, 6이라는 리스트 자체가 두 번째 원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7, 8, 9라는 리스트 자체가 세 번째 원소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1.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이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니까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뭐 되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엄청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 구조 안에 다시 1차원 구조가 이제 원소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마치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2차원인 매트릭스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써놓고 이렇게 쉼표를 좀 지워놓고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당연히 실행시키면 실행은 안 되겠지.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러한 매트릭스가 있는데 내가 3,2의 원소를 이제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1, 2, 3, 2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쵸? 1,1에 위치한 원소를 뽑고 싶으면은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 1,1에 위치한 원소를 뽑을 때, 제가 보통 A라는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면은 1, 1,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덱싱을 하고 싶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파이썬 스타일로 하면 1,1이 11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일단 벡터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0, 0 이렇게 하면은 뽑히고 싶은데 그러니까 A라는 얘가 이제 매트릭스라면은 A에 0, 0 요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일단 될 리가 없죠. 리스트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A의 0번째에 0 하면은 이제 1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보면은 2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로우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로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8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8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 구조인데 요거를 살짝 이 컴마를 찍고 이렇게 내려주고 컴마를 찍고 이렇게 내려줘도 사실 똑같은 문법이거든요. 그냥 줄만 내가 바꾼 것 뿐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어떠한 3x3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마치 이제 원소 같은 거를 뽑을 때 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뽑고 싶다 6이라는 숫자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우가 이제 0, 1 이렇게 되고 컬럼은 0, 1, 2니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A를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의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A를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트릭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중첩이 되어 있는 리스트인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매트릭스처럼 이해할 수 있냐면은 원소를 이제 인덱싱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이중 인덱스 구조를 갖고 있는 원소를 인덱스 할 때 그냥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매트릭스에서 마치 이제 로우에 대한 인덱스, 컬럼에 대한 인덱스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뽑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학에 쓰는 그 매트릭스처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법이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그 이야기였고, 이게 그 요런 인덱싱이 가능한 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은 리스트에 A라는 리스트에 두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 원소 자체가 리스트였는데 그 리스트에 이제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한다는 의미고,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마치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더블 리스트에 접근을 하는 거지만 매트릭스에서 접근하는 거랑 이제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차원인 보통 벡터라고 이야기하고 2차원은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고 3차원부터는 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3차원이든 4차원이든 이러한 논리 전개로 이제 1차원 구조를 계속 쌓아보다 보면은 3차원 어레이나 뭐 4차원 어레이나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리스트가 0, 1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2차원이고, 뭐 2,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3차원 어레이, 그러니까 이제 텐서 구조로 갖게 되고 한 단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이제 다차원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튜플인데, 리스트하고 튜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리스트죠. 지금까지 일단 배웠던 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인트하고 플롯하고 불, 스트링, 리스트 이렇게 배웠죠. 인트하고 플롯은 왜 꼭 굳이 구별이 돼야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인트하고 플롯하고 이제 저장하는 그 비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불도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스트링이랑 리스트 같은 경우는 왜 그러한 자료형이 있는지 좀 명확하죠. 어느 정도. 왜냐면 이제 스트링이랑 리스트는 생긴 것도 딱 다르게 생겼고, 가질 수 있는 특수 기능 자체도 되게 특이하게 좀 독특하게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리스트하고 튜플은 뭔 차이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에서 문법적인 차이를 설명하면은 이렇게 하면 튜플입니다. 대괄호가 그냥 소괄호로 바뀌었네? 어쩌라는 거지? 그쵸? 별 딱히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B를 내가 2, 3 이렇게 하면은 A라는 튜플도 만들어지고 B라는 튜플도 만들어지거든요. A 더하기 B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막말로 저기 그 소괄호만 대괄호로 바꾸면 리스트하고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 곱하기 5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짜 똑같은데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요거 봅시다. 22 더하기 44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66 곱하기 2에서 132가 나오죠. 그쵸?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가 계산되겠어요? 되게 어렵긴 한데 요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 곱하기니까 88 더하기 2가 계산이 되죠? 11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볼 때 얘를 좀 이러한 방식으로 묶어줘서 내가 연산 같은 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묶음이야라는 걸 할 때 소괄호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지? 132가 되겠죠. 뭐 66 곱하기 2하고 똑같으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얘는 뭐예요? 자료형이 리스트죠. 그리고 길이가 1인 리스트죠. 그쵸? 타입은 리스트, 랭은 1. 그러면은 요거는 자료가 자료형이 길이가 2인 튜플이죠. 얘는
길이가 2인 리스트죠. 여기에서 요거를 제외하면은 길이가 1인 리스트가 될 텐데,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얘는 길이가 1인 튜플일까? 이게 좀 애매하죠. 이거는 인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66이라고 가로를 친 건지, 자료형이 튜플이고 그 원소의 수가 66, 아니 원소가 66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친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얘는 타입이 인트인데, 요거를 내가 길이가 1인 튜플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컴마하고 이렇게 하면 튜플이 됩니다. 이때는 타입이 튜플, 랭은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 있는 거. 일단 컴마를 딱 찍고 두 번째 원소를 그냥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 이거는 원소가 하나인 튜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저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거랑 헷갈릴까봐. 이런 거랑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컴마를 찍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튜플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쵸? 자, 이제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리스트하고 튜플이랑 완전 똑같은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 그러니까 길이가 1인 원소를 선택할 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는데, 근본적인 게 인지가 안 돼서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안 만들면 되잖아요. 헷갈리게. 소가로를 하는 걸 이제 왜 만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A는 1, 1, 2, 2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죠. 그쵸? A는 B는 1, 1, 2 이렇게 하면은 얘는 튜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를 생략해도 튜플이 돼요. 리스트는 가로를 생략할 수 없겠죠. 얘를 생략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는 튜플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튜플에 있는 이 가로는 의미가 명확할 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튜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도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런 걸 하는 거지에 대한 이제 답은 내릴 수가 없지만, 일단 다른 점을 하나씩 좀 봅시다. 튜플에 있는 가로는 소가로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의미가 명확할 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그냥 뭐 그 당연한 거긴 한데, 요거 두 개를 복사해서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튜플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 4호라는 튜플이 만들어지죠. 이 두 개의 튜플을 내가 연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튜플이랑 이 튜플이랑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 2, 3, 4, 5 이러한 튜플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대충 왜 이럴지 알겠죠? 컴퓨터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하라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튜플의 이제 가로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의미가 이제 모호해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아니다,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억지로 좀 만든 예제고, 제가 살면서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모호한 적은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이, 차이점이, 일단 요런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는 이제 컨테이너형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렇게 제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놓고 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요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까지는 공통점. 그러니까 튜플도 컨테이너형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거나 원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인덱싱 하는 것도 동일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A는
뭐하지? 11, 22, 333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내가 333을 치려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마지막 원소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33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A를 하면 112, 33이 되죠. 그쵸? 똑같은 문법을 튜플로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생략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쪽 두 개를 주석 처리해버리고 마지막에 주석을 풀어주면은 112, 33 이런 튜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1에 접근을 하면은 333이 되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똑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된다 그러네. 그쵸? 그러니까 원소에 접근해서 그 원소의 값을 내가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뭐가 있었죠? 스트링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스트링은 편집 불가, 그 다음에 모든 원소는 똑같은 타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편집은 불가한데 그 모든 원소는 이제 다른 타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리스트는 이제 다른 타입을 가질 수도 있고 임의의 원소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차이점이고 이게 끝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차이점은 끝입니다. 자, 이제 그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리스트만 만들면 충분한 거 아닌가? 왜 튜플을 만들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자료형의 확장은 되게 명확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식으로 되게 명확했는데 이거는 딱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리스트로 있으면 되는 거를 이제 튜플로 만들었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콩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떠한 코드를 짤 때 누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값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코드를 짜다 보면은. 근데 내가 A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그럼 좀 와닿지 않은데 파이라는 변수에 뭐 3.14 이러고 이런 값을 넣어놨다고 칩시다. 근데 난 그걸 바꾸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바꿀 수 없는 형태의 자료로 만드는 것이 가끔가다 타당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튜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그러니까 안 틀리면 되잖아. 내가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튜플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동의를 못 하겠고, 잠깐만요. 다 했지. 차이점 1, 2, 3, 4.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4번 있죠. 4번이랑 결합을, 그러니까 4번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뭔가를 이제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완전 키포인트에 가까운 특징이고, 나머지는 좀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차이점 1이 있죠. 차이점 1은 리스트하고 튜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가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 사실. 중가로로 쳐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리고 차이점 2는 불변형이다. 이거는 4번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원소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1번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1번으로 소가로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뭔가 이 혼란이 생겨가지고 원소가 하나인 거를 이제 선언하려면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됐던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러면 이게 집합의 자료형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또 집합의 자료형을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얘는 또 중가로로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가로의 형태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좀 빼먹은 게 없는지. 컨테이너형, 불변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컨테이너형은 아무거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불변형은 여기 있는 값을 편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고,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튜플을 만들 때는 이렇게 심플을 붙여야 된다. 의미가 명확하면은 이제 튜플에 있는 가로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로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쭉 봅시다. 본론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소가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한다라는 것도 했고,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소가로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했고, 원소가 이제 하나인 튜플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도 이제 했습니다. 이러한 연산 같은 것도 제가 설명을 했죠. 인덱싱을 하는 방법도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